화엄사상 9번째 강의 법계의 정의와 사정법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자리, 우리의 이 마음의 근본자리를 우리는 성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름으로 화엄학에서는 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과 마음의 근본과 본질 일심의 내용은 진여, 아공, 법공의 진여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근본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법, 이러한 만법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존재나 현상, 색 혹은 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과 마음의 근본, 이러한 상과 마음의 근본은 무이상이다. 이러한 법에, 이러한 존재 현상에, 이 상에 주하지 않는다. 어떤 한 생각에 계속해서 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무이상, 불이중도다라고 이 대승불교 교학 체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나 존재, 이러한 현상 두 번째, 이 오각형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나 현상 이 세 번째, 이러한 것들, 이러한 법계들은 마음의 근본, 마음의 본질, 성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현상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현상들, 현상 1번, 2번, 3번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든 현상계 자체가 현상 1, 2, 3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현상 1, 2, 3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우리의 마음의 본성, 일심, 이 진여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계의 정의를 설명 한번 해보면 이러한 현상 1, 2, 3, 이 이 유들, 이러한 상들은 예를 들어서 만 법계에, 우주 법계에 현상 1, 2, 3만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법들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당연히 우리의 마음 근본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심자리, 이 진여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불교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현상, 네모나타 삼각형이다, 오각형이다. 나는 삼각형이 싫어, 나는 사각형이 싫고 좋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 쓰는 전오식이나 제6의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현상 1, 2, 3이라고 하는 온갖 이러한 법들, 이러한 상들은 우리의 마음 근본자리, 이 성자리, 일심자리, 그 내용이 진여인 마음의 근본, 본성에서부터 이러한 모든 일체법들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 근본자리, 본성, 성이라고 하는 마음 자리는 이 진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가 바뀌면, 이러한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면 성으로 치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 법계란 우리의 일심자리, 이 진여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현상 1도, 2도, 3도 근본은 법, 성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은 공통이죠. 이 1, 2, 3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 성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성이라는 단어가 바뀌면 이 법이라고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현상의 차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다 볼 때 이러한 네모짜리, 세모짜리, 이 오각형짜리들은 이게 나왔었던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색들이 나온 것은 우리의 마음 근본자리 성으로부터 나왔지만 어때요?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이라고 하는 차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본성과 차별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이 차별을 지키고 있는 모습, 따라서 사각형의 법계, 삼각형의 법계, 오각형의 법계, 개라는 표현을 화엄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완경, 사냥개, 들개, 개라고 하는 점에서의 공통, 하지만 개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이에요. 하지만 애완경, 사냥개, 들개의 이 성격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개성이 다른데 공통된 근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법으로 표현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개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이 법,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이 법들의 이 색들의 이 현상들의 나온 공통 자리는 이 성으로부터 나왔다. 이 성을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면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각각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이라고 하는 각자의 개성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특성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공통된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근원을 가지고 있고 차별 현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계라고 우리는 화엄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법계의 뜻은 일반적인 의미로서 제법의 본체인 진여를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우주 만유의 총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엄 철학에서 법계의 의미는 진리 그 자체가 드러난 현실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존재 하나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두 번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법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화엄학에서 존재나 현상 이 하나하나를 가리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과법계, 연필법계, 빨간색 법계 이렇게 법계의 의미는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화엄사상의 법계 연기설에서 연기의 주체는 법계예요. 만법은 모두 성에 의하여 현상되어졌다. 일체법, 만법 모두는 마음의 근본에 의하여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법으로부터 현현된 만법은 각각 그 차별을 지켜서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는 개로 표현을 합니다. 법계를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면 법이란 만법을 이야기를 하죠. 펜이나 하늘이나 소리 등등 모두 성, 진여심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법은 이것은 만법의 공통이다. 성에 만덕이 구족되어져 있어서 성으로부터 나왔다. 화엄학의 연기설의 특징은 성기설로 이야기되고 있지요. 성의 마음의 근본에, 마음 근본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마음 근본 자리에 일체법이 구족되어져 있어서 타연이 필요 없이 근본으로부터 이렇게 마음법이 일어난 걸 우리는 성기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법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일체평등합니다. 계란, 차별을 표현합니다. 성, 근본에서 나온 평등함은 지키고 있지만 이러한 존재 현상들이 차별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만법은 각각 하나의 개를 이룬다. 빨간색 펜의 개, 검정색 펜의 개, 파란색 개 등등등. 따라서 법계할 때 법은 근원을 봄으로써 평등함을 보는 것이고 개는 차별적 현상을 봄으로써 차별을 보는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법계라는 단어로 우주 만유의 평등과 차별을 동시에 우리는 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엄에서는 만법 개개의 존재, 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체 중생 개개인이 전부 이 우주를 지탱하는 근원이고 그래서 화엄의 법계 연기설에서 우주의 창조주는 비로소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법계 연기설에서 연기의 주체를 법계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따라서 그 만물 하나하나, 이 일체법 각각의 법계 하나하나가 진리 그 자체로서 드러난 세계를 이룬다. 결론적으로 화엄의 법계 연기설에서 우주 만유는 천차만별 다 차별이 있지만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지금부터는 사종 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엄의 교리엔 사법계, 시편연기, 육상원형, 상입, 상직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화엄사상의 골자입니다. 이 네 가지 법계, 이 사법계는 이 현상과 본체와의 상관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존재와 마음의 근본 관계를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 넷으로 나누어 설명한 것입니다. 현상과 본체라고 하는 다소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지만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나 현상 각각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그러한 색들, 상들 이 본체는 우리의 마음 근본 본체 따라서 그러한 존재와 현상과 우리의 마음 근본 마음 본체와의 관계를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넷으로 나누어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가지 법계, 이 사법계는 일심으로 바탕으로 한 하나의 법계에서는 네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심법계는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눈 것을 사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근본 마음, 참 마음, 불성, 자성, 청정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화엄에서는 일심법계, 일진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우리 마음 근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심법계, 일진법계, 이 일심법계에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눈 것이 사종법계. 첫 번째, 이법계는 사법계의 바탕이 되는 절대평등한 본체의 세계입니다. 절대평등한 본체의 세계란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분별심이나 망상심이 없는 절대평등한 차별이 없고 집착이 없는 그러한 본체의 세계, 진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법계는 공의 세계고 사법계는 모든 사물이 각기 대립과 차별, 분별의 세계입니다. 현상계를 가르쳐 사법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계는 있을 유, 가유의 현상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사무의 법계란 공과 유, 공과 이법계와 유, 색, 사법계, 이법계와 사법계가 각각 둘이 아닌 본체와 이 현상 자체가 원흉무해한 이 중도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사사무의 법계는 본체와 현상이 원흉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삼라만상을 보게 되면 차별적인 각각의 현상, 존재도 각 하나하나도 서로 무해한 세계로서 서로 무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각각 하나하나도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기에 의하여 원흉무해한 세계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화엄의 법계, 화엄 법계 연기설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종법계인 이사무의 법계, 즉 중도를 표현한 화엄학에서 중도를 표현한 이사무의 법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로서 표현되고 유라고 하는 것은 색으로서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본체와 현상, 공과 유, 공과 사가 각각 둘이 아니다. 각각 떨어진 법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체와 현상이 원흉무해하다. 이 분별과 집착만 없게 되면 이 미움이나 사랑이나 저 큰 산이나 작은 산이나 거기에 어떻게 나쁨과 싫음, 좋음과 미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붙겠습니까? 자,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죠. 이 본체는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진여, 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상은 존재, 색,
혹은 유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연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과로 봤을 때, 사과 전체로 봤을 때는 불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인 동시에 사과에는 자성이 있어서 이 사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따라서 무자성이기 때문에 동시에 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과 전체는 공인 동시에 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이라는 이 이법계와 색이라는 이 사법계, 다른 말로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따라서 동시에 비유 비무의 중도다, 원형무해한 중도다,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양극단을 여윈 이 중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무의 법계는 이렇게 이법계, 이렇게 사법계가 따로따로 아니다. 우리가 사과를 이야기를 할 때, 진리로서 이야기를 할 때는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공입니다. 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사과라는 자성, 실체, 이러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 이 형상을 갖춘 이 색은 있죠. 당연히 이법계와 사법계가 엄연히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과를 공이라고만 불러서도, 색이라고만 불러서도 안 된다. 이 양극단, 이 양변을 초월해서 비추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과는 사과일 뿐입니다. 사과는 연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과 전체로 봤을 때는 색이면서 동시에 공이고 공이면서 동시에 색입니다. 이 설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색도 아니고, 사과는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이것을 색과 공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둘이라고 해도 틀리고, 자, 색도 공도 아니며 동시에 이 색과 공이 각각 둘이 아니다. 자, 색도 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쌍차, 색과 공이 각각 둘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부정을 하면서 초월을 했기 때문에 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차, 쌍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색은 유이며 공이며 중도. 이 색과 공과 중도는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원형에서 모든 이치가 하나로 융화되어 구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형무에는 막힘과 분별과 대립이 없으며 일체 꺼리낌이 없는 두루 통하는 상태를 원형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색, 현상 존재 자체는 그 자체로 공이면서 이 그 자체로 색이죠. 이 양변을 초월한 것, 이거 자체를 중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승기신론에서도 색과 색을 심생멸문으로 놓고 공을 심진여문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중도를 일심으로 놓습니다.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등과 함께 강원의 사교과 과목으로 학습되어 왔던 이 논서인 대승기신론 역시도 색과 공과 이 중도를 이야기를 하는 중도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대승기신론이 되겠습니다. 반야사상과 유식사상의 일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열애상 사상까지 원숙하게 표출하며 제법실상을 밝히는데 활용하는 공과 중, 삼재 원형관인 천태사상도 색을 가로놓고 공을 공, 중을 중도로 놓습니다. 공가 중에 삼재 원형관 역시 중도사상을 핵심 글자로 설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고, 화엄서상에서는 이 색을 사법계, 공을 이법계, 그 다음에 이사무의 법계에서 공도리를 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무의 법계는 화엄하게 중도법을 설명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유식사상의 성과 상, 유식사상의 성, 마음의 근본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존재와 현상, 이 세계와 화엄의 이와 사, 이법계와 사법계, 반야사상의 체와 용, 이 근본과 현상, 이러한 논리는 대승불교의 철학적 체계를 확립한 핵심 사상들입니다. 특히 불성과 유식, 성상의 논리, 화엄법계에서 이사무의 도리, 선사상의 반야의 체용은 불심의 이러한 불심의 지와 작용으로 소화시켜 법문이나 일상 수행생활 지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과 공과 중도는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 모든 것은 원용무해하여 연기의 근본 사상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기의 내용이 공이며 동시에 색이며 이것은 중도이고 공의 세계는 색의 세계는 사법계, 이렇게 이법계 사법계가 원용무해하다는 것이 중도법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따라서 중도에 있는 것입니다. 양변 혹은 양극단을 초월하고 양변이 융합하는 것,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동시에 생즉멸이고 멸즉생, 화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도에 불교 최상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 유식의 교판이나 천태 화엄의 교판에서도 중도법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중도는 일승으로도 표현하고 원교라고도 하며 일승원교라고도 하는 것은 모두 중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